네. 어디까지가 농업인가? 근본적인 질문을 내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리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디까지가 공부인가? 어디까지가 요리인가? 어디까지가 돈을 버는 행위인가? 어디까지가 그림을 그린다고 그리는 것인가? 이렇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때 부딪히는, 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런 게 있는데요. 그 근본이 우리에게 좀 다른 시간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유리쌤 말씀대로 느긋하달까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배움은 좀 다른 것 같고 팀 인골드라는 인류학자도 인문사에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요. 거기도 이제 배움을 다르게 정의했던 것 같고 책마다 다른 배움, 다른 시간을 요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근본적인 먹거리의 문제로 그럼 5강을 들어가 볼까요? 과제도 있습니다. 요까지만 먼저 해볼게요. 그 151쪽에 어디까지가 먹는 행위인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둘째 줄에 너무 효율을 중시했다. 그러니까 효율이 어떤 그 시간 강박이죠. 시간 강박. 효율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결과를 빨리 보는 태도죠. 태도. 그래서 이제 효율 중시 그런데 요거 이제 그 네 번째 줄에 이게 되게 저는 참 이런 부분이 참 어려웠는데요. 시스템의 희생자가 성실하면 성실할수록 문제를 자신의 책임으로 여깁니다. 이 문장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동그라미를 하나 쳐볼 필요가 있는데 이 진짜 논리적 그냥 떼놓고 생각하면은 이게 왜 그렇게 될까? 언어적으로는 저는 잘 안 깨지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왜냐면은 효율을 중시하는데 시스템이 그런데 개인이 성실한 게 책임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효율과 성실함과 이 책임을 한번 딱 돌리면 죄의식입니다. 죄의식. 불성실한 것에 대한 어떤 죄의식. 이렇게 이제 코드화가 돼 있어가지고 성실해서 시스템이 효율을 중시하면 중시할수록 다시 줄 보면 개인은 자기 책임을 더 많이 느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을 더 많이 느낀다는 거는 이게 다 내 문제야. 이렇게 되죠. 내 문제. 내가 뭘 잘 못했어. 내가 더 잘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지금 그림이 그려지시죠? 어떤 내가 속한 장이 효율을 중시할 때, 바꿔 말해서 시스템 전체가 특정 목표를 향한 계산적 산출값에 집착할 때, 그 안에 들어간 개인은 부지런하다, 성실하다 이런 윤리적 태도를 되게 시험받아요. 그다음에 이제 책임의식이 되게 많이 올라온다는 거죠. 책임의식이. 책임의식이 올라온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책임의식이 이게 이제 거의 관료제 모델이죠. 지금 느낌 오시죠? 책임의식이 딱 올라오면은 책임은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러야 돼요. 거의 죄의 수준이에요. 이게 도덕 감정이고. 죄값을 치르는 거는 힘들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일단 그 책임을 피해야 돼.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본 거는 요 효율을 중시하는 그 메커니즘 안에서는 개인이 책임을 너무 많이 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나는, 나는 책임이 없어를 주장해야 돼. 책임이 없어라든지 그래서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야. 그 전체 이제 초반에 우리 시작할 때 분업 얘기를 했는데요. 책임 소재에 대해서 부들부들 떨게 돼. 부들부들 떨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 책임을 져야 될 때도 내 잘못은 아니야. 당했어. 이런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어떤 부분이 이 151쪽에 있고, 이게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또 이제 제가 떠오르는 건 이런 게 있는데, 저도 많이 그랬고, 제가 열심히는 했다고요. 이 말 정말 많이 저는 했거든요. 이게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저 자신의 가장 큰 덕목을 성실함이라고 이렇게 이제 난 성실은 해야 돼. 다른 거는 뭐 너무 막 일천하니까 성실은 해야 돼 이런 게 오래 있었는데 되게 목적 지향적이었구나. 그러면
이게 어떤 죄책감과 관련이 되어 있고 어떤 피해의식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책임은 이제 너무 그 부하가 크니까 그래서 열심히는 했는데 이런 게 그리고 제가 이제 글을 쓰는 장에서 제가 이제 가장 많이 했고 많이 들었던 말도 난 열심히 했어요.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글을 쓰는 장이랄까 뭐 성실히 과한 미덕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거는 효율적인 시스템 부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 책임 그래서, 자,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다제출에. 이게 내가 뭐 아무리 해도 그런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게. 시스템 문제 이런 게 용기가 필요할 정도라는 거예요. 요거, 그렇게 이제 내려오면은 밑에서 넷째 줄에 넷째 줄에 그 자기 책임으로 여기는 시대의 분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시스템 문제를 보지 못하게 되는 이제 또 딴 문제인데 자기 책임이 극대화되어 있는 문화에서는 전체를 잘 못 보게 된다 이러는데요. 지금 이렇게 진짜 혼자 뭘 많이 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혼자. 그리고 자기 책임이 과해지는 부분도 있어서 그 이제 시스템 문제 그래서 151쪽의 밑에 둘째 줄에 개개인의 자유로운 삶은 긍정되어야 되고 그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인간미 있는 시스템을 고안해 볼 수 없을까 이렇게 나가서 모든 문제를 시스템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개인은 더욱더 느긋해질수록 좀 버팅겨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농업으로 들어갑니다. 이 앞부분은 선생님들 우리가 이제 과제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눌 텐데요. 성실함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도 좋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책임의 과도화 그런 문화? 그다음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그때 나는 그 말을 안 했어. 이런 식으로. 아, 보라고. 이게 증거중심주의가 되고. 그러니까 자기의 책임 범위를 이렇게 한정하는데 강박적으로 코너에 몰려가지고. 그러면 방어적이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율, 성실, 목적 지향과 자기 책임 과도화? 왜 근데 그러니까 지금 모습이 이런 건 느끼겠는데 충분히 이렇게 공감이 되긴 하는데 왜 효율을 중시하면은 성실한 사람이 이렇게 더 죄책감을 느낄까 하는 게 잘 모르겠네요. 왜 그런 거지? 그럴게요.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개인 경험을 좀 더 나누어도 되고, 어, 성실. 어쨌든 우리 사회에 그 게으르고 우리 저희 그 아버지 세대는 더 하시던데 저희 그 어른들은 제가 늦잠을 자는 거를 그냥 그 견디지를 못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렇게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할 일을 다 해놓고 뭐 그런 거라든가 뭐 효율, 뭐 성실 뭐 이런 거. 왜 그럴까? 자, 도란도란? 네. 반대로 저는 제가 성실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지금 생각하면 좋으셨어요? 이게 다 내 잘못이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성실하지 못해. 성실하지 못해서 지금의 같은 거, 사태가 같은 거. 그렇죠. 그 지금의 사태가 이게 다 나 때문에가 내가 성실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기본적인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저는 어, 아침에도 일찍 잘 못 일어나고 막 그 밖에 뭐 일 없으면은 안 씻고 뭐 안 먹고 그냥 이렇게 진짜 그 지금도 되게 후회가 되는 게 예전에 이제 애들을 키울 때 이제 시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아침 오면 애들을 세수를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나가면 세수도 안 시키고 양치도 안 시키고 그랬는데 지금 애들이 안 씻어요. 안 나가면은. 그래가지고 이게 다 내 누가 문제지? 잘못인데 막 이런 생각이 막 근데 아, 이게 그런 아니, 반대로 이제 그런데 근데 어쨌든 같은 거잖아요. 선생님 말씀처럼 그렇죠. 성실해야 된다가 들어가 있는 들어가 거고. 예. 네.
게으른 거에 대해서 약간 내가 정상이 아닌가. 어, 네. 근데 게으르다는 것도 또 모습이 있는 거고, 이런 거고, 저희 애들이 이렇게 이제 공부가 부족한데, 제 눈에서 보면 하고, 근데 뭐 뭐든지 열심히 했대. 일단 열심히 했단 말을 하고 봐. 야, 그걸 열심히 하라고 치면은 나는 네가 안 했다고 친다. 이런 하나만 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 어쨌든 그게, 그러니까 뭐그 면피작용의 어떤 단어죠. 그런 게 되게 신선했는데, 어떠십니까? 그 지금 든 생각이 효율이라는 게 네네. 이게 한 만큼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 네네네네. 한 만큼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데 뭐 애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쟤랑 똑같이 했는데 쟤는 나보다 더 잘했는데 나는 쟤만큼 했는데 자기는 안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네네네. 하는 말로 이렇게 는 거니까 그 거기에는 하는 만큼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게 효율의 약간 기본 시스템 같아가지고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정말 진짜 네네네. 천재 같은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하나도 안 해도 나오고 뭐 그런 거니까 그런 이제 거기에 그걸로 인해서 그런 생각이 드나? 그럴 수 있죠. 음.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두 개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효율이라는 데에 들어가면 결과를 빨리 봐야 되고, 빨리 볼 수 있는 게 노력 투입, 그 다음에 결과 빨리, 뭐, 노력만큼, 이게 이렇게 되게 정량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뭐 공부에 있어서나 사업적 성취에 있어서나 예술에 있어서나 계산 불가능한데 다 시간 투입 대 결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그 문제를 돌아서 애들이 학교에 가면 공부 안 하죠. 학교에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게 있었는데요. 학교에서 남들 볼 때 열심히 하는 건 미치는 장사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거기서 성적이 잘 나면은. 그러니까 학교에서 잔대. 지금 이제 다른 이유로도 자고 뭐 많은 이유를 자는데 그 덜한데 많이 나야 된다는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생각거리는 시스템 문제인데 이게 자기 문제로만 계속 돼가지고 이렇게 자기 책임이 극대화된 문화에서는 전체를 잘 못 보게 된다. 요래서 계속 자기가 뭘 얼마나 하고 있는가에만 집중되는 시선은 전체를 잘 못 보게 된다. 요 부분도 이제 이야기할 거리인데요. 어, 가장 미철 쌤이 오래 일을 하셨으니까 미철 쌤 보시기에는 책임과 성실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딱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회사에서는 성실한 사람한테 일이 많이 몰리거든요. 어쨌든 성실하니까 이게 일이 네네. 가서 나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또 이게 일이 사람 따라간다고 정말 좀 그런 면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은 일이 계속 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너무 단순하긴 한데 책임을 또 져야 되고 그 일이 온 만큼 더 일이 늘어나니 거기에 따라서 더 책임이 늘어나는 거고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웬간하면 자기 일 아니면 그래서 이제 업무 분장이라는 게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분업이라고 해 가지고 내 업무가 아니면 이제 네네.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건 내 네네네. 업무가 아니어서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게 내 업무가 아닌데 맡아서 했는데 그게 뭔가 잘못돼 가지고 일이 틀어져 가지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생기면 그건 또 아니니까 그래서 내 일만 하려고 하고 내 업무가 아닌 거 그러니까 이게 막 걸쳐 있는 업무는 안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거랑 이게 맞물려 있는 건가 싶기도 네네. 하고 좀 맞물려 그러네요. 있고 예. 네, 한승대 작가의 그 1번 전화 문제도 생각이 나네요. 예. 계속 그게 내일이고 내일이고 이렇게 가진다는 게 자기 책임의 문제가 이렇게 네. 올라오는데 그때 미제 네. 쌤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그렇게 그어지는 일이 또 없다 보니까 더 많이 없는데 이렇게 긋는 네. 방식으로 가고 음. 그래서
성실에 대한 강박과 책임이 맞물려 있고, 윤영쌤은 어떠십니까? 회사 생활 해보니까. 자기 책임의 문제와 성실 과도 상태. 좀 어렵기는 한데요. 음, 근데 엄청 공감은 가는 것 같아요. 성실하면 할수록 자기 책임으로 여기고, 전 오히려 불성실하면 할수록 되게 뻔뻔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는 것 같은. 음, 뭐 별개로 제가 좀 생각이 들었던 건 주변 사람들, 또래들 생각이 좀 들었는데, 요즘에 또래 친구들 중에 이제 정신과를 뭐 클리닉 센터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를 가는 경우가 되게 꽤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자기 책임이 되니까 아, 내가 이거를 문제는 있는데 사실 시스템을 깰 수도 어떻게 해야 될 수도 그걸 보더라도 방법을 모르니까 일단은 그냥 자기가 또 부담이 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또. 다들 시스템이 문제라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깨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또 되면서 그게 또 악순환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공감대가 이루어졌는 것 같은데요. 그 효율이라고 하는 그 방식의 그 결과에 대한 강한 그 즉효라든지 그래서 지효 이렇게 이제 요 개념도 나오는 것처럼 즉효에 대한 요 문제의 그 결과가 다 양화되어 있고 측정 가능하게 되고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 안에서 계속 개인이 고립이 된다라고 하는 문제를 이렇게 이제 치고 들어갑니다. 제 5강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먹는다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고립을 고립해서는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오는데요. 요 자기 책임의 문제라는 요 단어를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가지고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효율주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152쪽에 보면 이분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제 식사가 밑에서 닷새줄에 그렇게 소소한 행위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바로 시작을 할 때 책임이 강하다 이러면서 근로는 지금 다른 문제로 바로 가는 거죠. 식사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뭘 먹는지도 간단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오징어 오돌이 구이라는 게 있는가 봐요. 이게 뭐 산낙지 먹는 그런 거겠죠. 근데 그거를 먹으면서 근원적인 물음에 부닥쳤으면 저는 이게 참 좋았어요. 그냥 일상에서 이게 뭐지? 이런 게 진짜 인류학이구나. 여기서부터 근본적으로 질문을 하는 게. 그래서 깨닫는 행위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책임에서 먹는 문제로 바로 넘어간다는 게 왜 그럴까? 그 부분을 읽는 것이 이 책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과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더 할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전체 네 문단 위에 두 개, 밑에 두 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딱 나눴을 때, 그럼 먹기만 하면 되지, 일은 왜 하는가라는 이 질문이 내가 이 질문을 왜 던졌을까로 지금 세 번째 문단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윤영쌤께서 말씀하신 거는 먹는 행위와 멀어졌기 때문이다. 이거 되게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제가 윤영 선생님께 뭐 그래도 된다면 과제를 더 드리고 싶은 문장은 요 문장 다음인데요. 일상이랑 먹는 행위를 이 문장이 세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멀어진이죠. 멀어진. 진짜 동그라미 쳤을 때 멀어지는 게 어떻게 멀어졌냐면 트랙터다 이렇게 갖고 그러니까 이거를 책을 가지고 답을 할 때, 윤영 쌤 답을 할 때 트랙터, 분업, 관료제 이렇게 하면 멀어진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과 포함해가지고 이제 멀어진 이제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좁혀야 되는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결론부터
좋은 말을 예민하게 강압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결론인데 중간에 논리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멀어진다고 후지아라 선생님이 말씀을 했고 그러면 근데 왜 좁혀져야 되냐면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먹는 문제를 왜 얘기해야 되는 걸까? 이거 부분인데요. 그게 딱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앞부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너무 모든 게 내 문제. 윤영쌤이 얘도 전에 내가 알아서 해야 돼서 내가 알아서 클리닉을 찾아가고 알아서 앓고 알아서 겪고 그걸 지쳐서 혼자 방에 들어가고 이렇게 된 다 알아서 문화에서 먹는 거는 지금 이게 뭐냐면은 관이 이렇게 막힌 게 아니라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핵심이죠. 이거 막히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폐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게 다 뚫려 있어. 그러니까 자기 이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가두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박스 안에 여기까지 내 거, 저기까지 네 거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실은 뚫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먹는 문제를 생각하는 게 도대체 뭔지를 조금 더 풀면은 되게 좋은 글이 되죠. 인형 쌤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풀어보고 싶은 것 같아요. 네네. 가보시죠.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멀어진을 가지고 책으로 다시 돌아가서 윤영쌤답게 이러면 멀어진다. 두 번째는, 그런데 이 생각을 일상이 먹는 행위로부터 완전히 소외되면 왜 안 되는가를, 아까 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에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유를 찾으면 뒤가 풀린다입니다. 요렇게 이제 한 번 더 책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있는데 마지막에 좋은 말들을 예민하게 감각하는 거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유영쌤 이렇게 쓰면 안 돼. 다시 책으로 또 돌아가야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 유리쌤의 10월 10일 과제가 있습니다. 10일인가 2주 전에 그때 토론한다는 문제 책에도 좀 있었거든요. 우리가 서로 기억나시죠? 이 책은 민주주의 이러면서 배제하지 않는 토론하는 말하기 이런 걸 강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민주주의가 왜 먹는 거랑 민주주의 또 왜 나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떤 거는 되게 현상적 분석을 하는데 메타포로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먹고 말을 뱉고 이런 그림으로도 그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윤영쌤한테 욕을 하는 거는 제목이 관으로서의 인간 너무 좋다. 그러면 관으로서의 인간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우리를 먹고 살리는 좋은 말들을 예민하게 감각하는 게 아니고 감각은 자기가 감수만 하는 거잖아요.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감각하는 걸로 이 책은 끝나지 않고 그 똥을 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은 하나만 쓴 거예요. 감각한 다음에 뭘 할 건데 여기에 한 구간이 빠졌다. 선생님 지금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다시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끝이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었어가지고,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조금 책으로 더 들어가면 선생님 훨씬 많이 읽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리, 그 다음에 해석. 자, 그래서 여기는 이 과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다. 먹는 문제를 빼고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뭐고 왜 그러면 안 되는지를 구제하라 다스씨가 어떤 방식으로 말하느냐. 그럼 이제 다시 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3쪽에 크게 깨달았다. 참, 그, 한승태 작가도 중간에 크게 깨닫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이제 진짜 이런 거구나 일한다는 게 막 이런 거구나 이런 깨달음 그런 걸 이제 쓰면 좋은 글이 되죠. 그래서 먹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첫째 이 153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중요한 거죠. 근본적인데 이제 근본적이라 그래도 어떻게 시작을 할 거야라고 하면은 먹는 행위가 도대체 어떤 단계에서 끝나는 것인가 뭐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인가 이거 있잖아요. 이게 마음의 생태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그 책에 봐도 인간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애들이 방바닥 그왜 스핑크스 수수께끼 있지 않습니까? 네 발, 두 발, 세 발. 근데 네 발의 단계도 이게 손이 딛고 있잖아요. 그다음 마지막엔 지팡이도 있고. 그래서 인간을 어디를 끊어서 인간을 생각해야 될까?
다 다른 거를 만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지팡이까지를 포함해서 인간의 범위를 확장한다면 이렇게 돼서 그 그레고리 베이트슨이라는 인류학자한테는 지팡이가 기술에 비유더라고요. 기술을 가지고 그 연결되는 걸.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이제 되게 그 단계를 가면서 154쪽에 보면은 이게 두 번째 문단, 뭐를 지나면 뭐가 나오고 뭐를 지나면 뭐가 나오고 좋죠. 그래서 아니 두 번째 문단 셋째 줄에 과연 바깥으로 이게 나오는 걸까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여기서부터 항문까지는 사실은 뚫려 있다 하죠. 뚫려 있다. 뚫려 있어서 내부와 외부의 교류 공간이 아닐까요?라고 하면은 자기 책임 이런 게 아니고 이것도 다 뚫려 있다면 어디까지가 그 우리가 읽었던 단어 151쪽에 밑에서 넷째 줄에 자기 책임이라고 이렇게 작은 따옴표 있지 않습니까? 그냥 책임이 아니라 이건 자기를 강조하는 단어, 자기를. 그럼 여기는 뚫려 있는데 어디까지가 자기야? 없죠. 책임을 져도 뚫린 상태에서 져야 되죠.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자기 책임이 아니고 열린 책임에 대한 얘기로 이렇게 넘어가죠. 먹거리를 쳐가지고. 그게 시스템은 문명이 만든 건데 몸은 자연이지 않습니까? 자연의 모든 게 다 열려 있어. 그래서 시스템보다 더 큰 범위에서 관계를 생각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154쪽의 세 번째 문단에 항문을 통과해 바깥으로 나오는 것, 즉 배설은 그 다음에 하수도에 맡기고 당돌하게 말하자면 스스로를 세계에 있는 것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고 우리는 먹고 마시고 싸고 다 뚫린 채로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관으로서의 인간 공동체 이 부분은 핵심이니까 더 해석을 할 때 키워드는 자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관이라고 할 때 인간의 모습을 이제 자기 책임 아닌 방식으로 좀 정의를 하면은 이 글이 이제 더 좋죠. 그래서 이제 154쪽에 아까 유리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먹거리는 그 체계의 정의가 먹거리 체계의 정의가 식품을 구입하는 데서 끝이 난다. 이게 끝이 난다. 근데 그렇지가 않고 구입만 해주면 그만이다. 이런데 그렇지가 않다. 끝이 없다. 열려 있는 한 우리는 끝이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둘째 이 155쪽에 평소에 인간이란 결국 생물의 유해나 그 혼합물밖에 먹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먹거리의 정의 중에 그 비내구성, 그 다음에 음식의 사체일 것, 이런 여러 가지 정의, 세 가지 정의를 여기서 이제 다시 소환을 하는데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여기도 중요한 부분은 예를 들면 지구상에서 세 번째 문제는 살아있는 곤충의 유충을 먹는 지역이 있는데 인간은 기본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 제가 이거는 한식에 대한 조금 독특한 해석인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좋은데요. 그 인류학적으로는 불은 70만 년 전에 길들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70만 년 전이에요. 그리고 불을 길들인 존재가 직립했 아니 이게 왜 안 재밌냐고 정말 근데 거기서 안 됐고. 근데 불이 길들여질 수 있나? 저희 집이 가스불이에요. 요새 인덕션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가지고, 아, 나도 인덕션을 하나 사까? 뭐 이러는데, 불안하잖아요, 불이. 집에서 껐다 켜는 것도. 그런데, 한식을 보통은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구워 먹으면 뭐 영양소가 좋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살아있는 거가 들어오고 마지막에 나가는 것도 뭘 살린다고 할 때 뭐가 걸리냐면은 세 번째 문단에 대체적으로 말해 인간은 기본적으로 불을 쓴대요. 고기나 채소를 생이라고 해도 회, 소고기 산채로 먹는 거 이거 맞는 것 같아. 아니 근데 북쪽에는 생필, 노루피 그냥 마시고 하는 것도 제가 좀 다큐 같은 데를 봤는데 이게 회든 쇠고기든 그러니까 바로 날 것을 먹지 않는다 있잖아요. 여러분 채식주의자 시청하셨죠? 미제쌤 시청해 주세요. 그 마지막에 채식주의자 일부가 생식에서 끝나요. 일부가. 이제 요런 거를 생각해 보는데요. 왜 생식을 안 하냐면은 생물의 유해를 미소 지으며 먹고 있다는 걸 새삼스럽게 의식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안 먹는 거는 영양 문제가 아니고
그걸 바로 먹는 게 의식해야 될 정도로 윤리적으로 약간 부하가 있는 문제라고 제가 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화식을 왜 하냐면 구워 먹으면 좀 좋아. 뭐 이런 게 아니고 맛있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죽었다 그래도 살아있는 애가 죽은 걸 먹는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가지고 형태를 변형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이 아닌 척 시킨다는 거예요. 요거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게 먹는다 요리에서 요 부분 되게 좋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은 못 먹어. 그냥은 감당이 안 돼. 왜 감당이 안 되느냐를 설명하는 그 인류학이 있습니다. 왜냐면 감정이입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살아 있었기 때문에 나도 살아 있잖아요. 그럼 바로 의인화가 일어나. 제가 그 죽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나도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니까 이게 얼마나 아플까? 이래서 나가 느끼는 그걸 상대한테 강요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형태 변형을 안 하면 지금 이거는 엄청나게 그 먹는 문제를 자 아까 첫 페이지 자기 문제에서부터 우린 벗어나야 된다. 분업도 그렇고 자기라고 하는 가치성이 나와야 돼. 먹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 나올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존재론적으로 간이기 때문이긴 한데 그 원천적으로 인류는 먹는다는 거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너무 어려운 과제가 있었던 거라고 후지알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근거가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여러 선생님들. 저는 이 챕터에서 이 부분 매우 중요하다. 제가 먹거리와 요리의 인류학을 쓴다면 요 페이지를 가지고 쓰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는 거에 대한 윤리적 부합. 유리쌤. 네, 이제 막 소련의 기아에 대해서 막 미국 네. 기자가 잠입 취재하는 그런 내용을 다룬 영화가 있는데, 정말 막 그 사람 시체를 고기를 먹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도 같이 막 굶다가 어디 유일하게 먹을 게 있는데 가가지고 뭘 좀 얻어 먹었어요, 국을.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뒷문 열고 나갔더니 그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막 토하거든요. 그런 게 윤리적 부합인 것 같아요. 사람을 먹었다라는 게 그 전에 네네. 국으로 먹을 때는 몰랐고 좋았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게 동족 이런 차원이 아니고 훨씬 더 넓게 설정돼 있다. 그러니까 이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말이야. 훨씬 더 넓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는 그 식인의 형이사 뭐 이런 책도 있고 타자의 생태학 뭐 여러 가지 책이 포도밭 출판사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런 데를 보면은 저것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랑 뭐가 다르지 도대체? 그러니까 새우를 잡아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바로는. 이게 어렵다. 인류는 근데 유리쌤. 또 이제 보면은 어떤 분들은 얼굴 있는 거를 먹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네. 분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것도 이제 동족을 연상시켜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먹는 것 중에서도 그렇고 약간 사람이나 동물 모양으로 만든 캐릭터 도시락이나 간식이 있는데, 이거 귀여워서 어떻게 먹어? 그리고 귀를 뜯어 먹으면 잔인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게 좀 맞아요. 생각났어요. 이 유사시킨 행위가 애들 도시락으로. 그런데 그거 마찬가지. 그분이 맞네요. 그 쿠키 케이크 뭐 이런 거에도 그 푸바오 이런 거 귀 뜯을 때 어떻게 귀를 그러니까 이게 그 얘가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인간의 모든 행위는 다 의례화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아까 그 많은 책에서 무슨 거리가 중요하다, 관계가 중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거리라고 하는 게 거리 조정하는 거죠. 약간 국으로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형태를 완전히 딴 데로 바꿔놔야만 내가 덜 부담스럽다. 이게 요리의 역사에서 모든 게 다 의식화되어 있다. 이러면 그
네네네. 그리고 식인을 많이 합니다, 식인을. 많이 하는데, 실제 사람을 기꺼이 먹는 부족이 되게 많죠. 식인은 두 개인데, 족 내 식인이 있고 족 외 식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영양학적인데, 뭐냐면 관념의 영향인 거예요. 우리 부족엔 용기가 부족해. 그러면 용기 있는 부족에 제일 용기 있는 애 납치해가지고 요리해서 먹어. 우리 부족에 요리 있는 장수가 곧 죽어. 죽기 전에 그걸 먹어서 이래서 족 외식인, 족 내식인도 다 영양학적으로 하는데 그때 오는 이게 너무 근데 그것도 거의 뭐 생식 차원으로 하기도 하고 완전히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 생물에 대해서 먹거리를 사체인 것 이렇게 가져가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계속 이렇게 요리법. 진지쌤 어떠십니까? 요리 인류? 네. 근데 재밌네요. 이 부분 그렇게 해석해 보니까 그냥 여기서 이렇게 그 앞에서도 음식에 대한 그 정의 특징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 사체를 먹는다 그리고 뭐 네. 부패하기 쉽다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그 유해를 먹는데 어쨌든 그 생으로는 어떻게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는 그런 부담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음. 그래서 어, 그 네네. 그러니까 불에 익혀 먹는 이유를 이렇게 본다는 게 되게 재밌기도 하고, 네, 그 설득도 되고, 왜냐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막 진짜 모든 그 이유를 찾을 때 어떤 그 필요 이런 걸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네네네. 네네. 뭐 그 영양학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볼 때.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게 딱 그 여기에서도 음식에서도 음식의 여러 가지 부분을 잘라서 이 한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 영양이라는 부분만 가지고. 네네. 근데 지금이 너무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뭔가를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이렇게 되면은 요리가 의례죠, 의례. 의례고 그 죽은 존재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지금 진쌤 말씀대로 155쪽에 의식한다라는 게 되게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이제 뭐 요리 프로도 오늘 워낙 많은데요. 이 요리 프로에서 먹거리에 대한 태도 같은 걸 읽어도 되게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요리를 기능적이거나 뭐 어떤 재주나 이런 거보다 태도적 측면에서 본다 할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요리나 먹는 문제가 뭐 아주 중요한 때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의식한다 요 한 덩어리가 내용으로 이렇게 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떠오르듯이 매지가이 떠오르듯이 저한테는 그랬고요. 그래서 155쪽에 되면은 음식을 먹는다는 거를 이제 종합해 보면 생명체가 더듬어 가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게 되게 재밌죠. 내가 먹었는데 이 문장의 기술은 먹힌 애가 더듬어 간다 이런 것도 되고 먹고 있는 내가 생태계 전체를 더듬어 간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장이 먹는다는 내가 먹은 것과 그다음에 먹고 있는 나를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건드리면서 영원토록 계속되는 여행의 일부 그러니까 윤영쌤 관으로서의 인간이란 얘기를 하는 거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여행자로서의 먹거리들의 세계. 그래서 관을 포함한 여행의 이미지이고 여기서 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느긋하다. 이것도 논리적으로는 갑자기 또 느긋이네.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왜냐면 너무 먼 여행이기 때문에 이게 효율이나 이런 거를 따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끝나고 두 번째 도기와 도기 이것도 너무 재밌으셨죠? 지금 여기 5장이 제가 공부하고 싶은 그 기본적인 예를 들면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면은 그 신석기 유적지라고 하면 반드시 토기가 나와야 됩니다. 토기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 구워야 되잖아요. 구워야 된다는 거는 불을 많이 필요하죠.
노지에서 구우면 600도밖에 안 올라간대요. 그 잘 깨지고. 그러면 불을 더 떼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불을 한꺼번에 뗄 수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게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구니 들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좀 갖춰놓고 살아 이래서 토기에 조각이 나면 바로 정주했다 이렇게 갈 정도로 토기는 기본적으로 인류학에서의 메타포는 머물러 있다. 그 다음에 토기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이게 저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요 부분 있잖아요. 도기와 도기 사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신석기 혁명에 대한 일반론 비판입니다. 토기가 나오는 건 뭐냐면 마을이 있다, 정주했다, 재배했다면 식물 종을 단종시킨 거잖아요. 우리 동네에 특별한 종만 함께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른 거를 기르고 있는 걸 재배했다고 하지 않고 쌀을 재배해, 밀을 재배해. 그러니까 재배 종이 인류가 뭐 10개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하는 대규모. 그래서 그렇게 되면 토기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저장을 했다. 저장했다는 게 한꺼번에 많이 걷어들인다. 왜 그래야 됐을까?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저장하나? 저장된 걸 누가 배분하나? 금방 떠오르시죠? 토이가 상징하는 바가 공동체의 규모, 그 다음에 그 규모가 있는 만큼의 그 인구에 있어서의 계급성, 그 다음에 토기 자체가 뭐 어디 그릇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공동 소유라고 할 때, 개인 소유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모양 보시면 담는 거잖아요. 담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장의 의미가 되게 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죠. 설명이 되죠. 수렵 채집은 냉장고도 없고 그릇이 없으니까 그때그때 먹고 가는 건데 그릇이 있으면 보관했다. 그러면 계절을 넘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토기가 있으면 닫힌 모델이에요. 그 공동체가. 근데 지금 이걸 어떻게 쓰시냐면은 변기를 갖고 오잖아요. 아, 전 이 상상력이. 그래, 변기도 독이네, 독이. 그러니까 그릇을 도자기가 가장 위생적이다. 이것도 재밌었는데 변기에서 그릇을 본다는 게 너무나 급진적이어서 그래서 우리 집에 그릇이 거기도 있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 정말 놀랐는데요. 근데 그 그릇은 뚫린 그릇이에요. 그게 여기서 이제 논리적으로 또 쳐오는 거예요. 그 그릇이야말로 정말 오래된 그릇일 거야. 왜냐면 거름 뭐 이런 거 재배 보더라도. 근데 뚫려 있어. 그러면 원래 우리가 가진 그릇에 대한 이미지도 저장 기능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릇은 이렇게 컵이 막혔잖아요. 요게 아니고 이것도 뚫린 모델로 읽어야 돼라고 하는 거죠. 그릇 모델을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고 여기서 그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지금 선사관이 리모델링 중인데요. 리모델링이 정리되면은 12월에 한번 그 우리가 가면 너무 좋은데 유리쌤 오시는 그날 오전은 국중박에서 만나. 그날 다 하고 가세요. 그런데 그 무덤 중에 그러니까 토기에 묻는 무덤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뚫려 있죠, 뚫려 있어. 네. 그러니까 그릇이 기본적으로 막혔다는 모델 반대여가지고 그 인류학적으로 되게 흥미진진이고 그 독이에 물을 때 그게 죽음과 오른손이라는 책에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몸에 이렇게 죽고 나면 물도 나오고 뭐 오물이랄까 뭐 나오잖아요. 이게 피 뭐 등등 이렇게 이 그거를 빼내는 장치인 거예요. 변기죠, 변기 굳이 말하자면 나왔다. 그런데 하여튼 요 비유가 매우 중요하다. 그 그릇의 비유. 그래서 박물관에 가실 때 밑이 뚫려 있는 독이는 뭐 99% 일부러 깬 뭐 그냥 장식이 아니면 그거는 무덤용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독이다. 식사를 그래서 그릇 모델을 바꾼다. 요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들? 네. 변기 라이프. 네. 우리 집에 제일 중요한 그릇은 그렇죠. 그거 막히는 것보다 힘든 건 없죠. 네.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화장실이나. 그러니까 이게 뭐야? 쓰면 안 돼. 화장실 열면 뭐 고스톱 휴게실 다 써 있지 않습니까? 휴지를 말아 넣지 마세요. 막히면 큰일 나요. 다 경고지.
열려라, 열려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재밌으시죠? 그러니까 관으로서의 인간이라고 할 때 공동쌤 처음에는 열린 관이기 때문에 끝도 없이 연결된다는 게 강조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관으로서의 인간 모델을 설명하면서 병기를 갖고 왔다. 인간들 결국 병기다. 윤영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이? 이거 진짜 재밌어가지고 오늘 회사에서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좋았어. 좋죠, 좋죠. 아, 너무 좋죠. 세상의 모든 화장실이 나를 기다리네. 아, 너무 좋네요. 내가 여기서 우주와 연결되네. 이게 되게 특별한 생각 아닙니까? 똥과 비료와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아, 좋네요. 어, 화장실 안 간 사람은 없지 않아요. 설마. 그럼 비극이 있나? 네, 진진쌤?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변기가 다 뚫려 있는 거잖아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다. 그 예. 생각 안 해봤는데 범봉쌤 말씀 들으니까 이게 지금 저기 30층부터 지금 1층까지 이게 다 뚫려 있는데 그러면은 그 윗집하고 아랫집 이게 이 관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게 우리 화장실에 앉아서 가끔 그런 생각 해보거든요. 저기 위에서 누가 이렇게 나랑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고 있을까? 그럼 되게 이상하다는 생각하면서 예전에도 저희 아빠께서 이렇게 아파트 이사 가자고 했을 때 거기 되게 이상한 거라고 네가 자는데 위에 누가 자고 있고 네가 똥 싸는데 위에 누가 똥 싸고 있다고 막 그런 얘기 하셨었는데 근데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책에 의하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모델인 거잖아요. 네네. 그 연결되는 게 재밌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 똥도 중요하고 변기로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윤현쌤 뭐냐면 나도 관인데 내 학문이 다인 거기에도 다시 연결의 관이 있고 지지쌤 따르면 그 관은 유니버스하게 끝없이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요까지가 시야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기서 딱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책의 중간에 그 그 과식과 기하가 이렇게 그 무슨 모래시계 모양으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기아 얘기를 사람들이 거의 안 한다, 뭐잘 모른다, 먹는 얘기 이렇게 많이 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많이 먹는 문화를 얘기를 할 때 예를 들면 쓰레기라든지 배설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거의 담론화가 안 된다. 이런 편향 같은 거는 지금 이제 요 장을 가지고 연결이 된다면 양쪽 다 얘기해야 되죠. 연결인데 이 구멍이 특화될 일은 없잖아요. 근데 이게 그 레비스트로스의 신학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 진짜 인간이 피주머니라고 정의를 그 하고 있습니다. 그 월경 주머니고 여자들은 지금 그러니까 여자들을 되게 그, 그 무문제 사회의 남자들은 질투를 한다더라고요. 아니, 원래 받아가지고 흘러야 되는데 여자들은 스스로 피를 만들어내. 이 뭐지 쟤들은? 막 이래서 질투를 한다 이런 얘기도 쓰고 그런 신화가 있고 그래서 학문 얘기와 먹는 얘기를 많이 연결해가지고 얘기하는 신화가 이렇게 실제로 이제 많다는 거를 그 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여기 얘기로 지금 먹는 얘기 다 집중되어 있으면 어 그게 관으로서의 인간을 보는 게 아니고 컵으로서의 인간을 보는 거랑 다름없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이렇게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렇게 먹으면 변비 걸리죠. 못 내먹는 걸 변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명이 만성 변비에 시달려. 잘 내지를 못해가지고 네, 그런 거이고 그다음에 뭐 아주 열심히 과식하는 그런 거라든가 좋은 걸 먹는다든가 이런 게 꼭 나가는 거에 대한 얘기와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인 점에서 이제 이 선생님이 쓰레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뒤에 프레벨 교육 이게 부서진다 무너진다 이런 게 뭐 뭉개진다 나간다 이런 것도 이제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158쪽에 이게 그 세 번째 문단 마지막 줄에 식사와 배설은 동일한 행위의 순서다, 순서. 경과다. 행위가 동일하다. 그리고 관이라는 점에서 윤영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중간에 막힌 데는 없다는 얘기죠. 관계라는 게. 막힘이 없다.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159쪽에 되면은 두 번째 문단에 우리는 자신의 배설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글이 시작을 할 때 자기 책임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져야 될 게 네 책임 네 책임 하는데 그러면 똥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지고 똥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거는 자기라는 단어를 떼는 행위고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책임 문제라든지 자기라는 문제가 여기서 이렇게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선생님들이 모두 주목하신 159쪽의 첫 번째 줄에 벌레나 미생물의 밥이 된다. 이현수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은 이현수 선생님이 어떤 뭐 주위의 동료 선생님들이 일본에서 그 선생님은 똥도 집에 밭에 가서 놓아야 되기 때문에 대학 교수신데 이렇게 약간 급하실 때 죄송합니다 이러고 집에 가셨대요. 그러면 거기다 줘야 되니까. 그래서 생태적이라 그래야 돼, 이기적이라 그래야 돼,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아무 데나 싸서 전 땅을 풍요롭게 하지 왜 자기 땅에만 똥을. 근데 어쨌든 그 똥에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배설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이 앞에 우리 자신도 자연환경 생태계의 일부를 이루는 존재다. 일부다. 그리고 지렁이처럼 살다가 나옵니다. 카렐 체페크 이 동화 작가가 중요합니다. 유리쌤 우리가 이 동화 작가가 중요해. 이 동화 작가가 프라하에서 살았던 체코 작가인데 동시대에 카프카도 있거든요. 카프카는 독어로 썼고 이분은 체코어로 쓰고 그, 그 프라하의 옛날 민담 같은 것도 재미있더라고요. 그런데 체페크의 동화는 많이 번역돼 있습니다. 제가 안 읽어봐서 잘 모릅니다. 약간 동물에 대한 관점도 좀 독특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차페크가 형과 함께 원해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해가 그러니까 가드너다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가드너 이게 제가 좀 이게 참 재밌었는데 그 160쪽 두 번째 보면은 차페크 형제는 원해가를 지렁이처럼 묘사합니다. 이래가지고 이 그림 그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좋죠. 그 농부일 경우에 엉덩이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데 원해가는 머리가 엉덩이 밑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엉덩이를 히프를 치켜들어야 된다. 저는 이게 어 우리가 이제 머리를 꼿꼿이 들고 키높이 구두를 신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엉덩이잖아요, 엉덩이. 그러니까 항문이 있는 데가 입이 있는 데보다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 구멍 중에 이상학적으로 항문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먹는 거보다 싸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요 비유가. 그리고 이 그림이 막 지렁이 같다. 이것도 너무 재밌고, 이렇게 어, 아니, 재밌어요. 이제 지금 우리가 주로 하는 활동이 엉덩이가 입보다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이런 거라든가, 머리가 위에인지 발이 위에인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 싶고, 그래서 원해가를 지렁이처럼 묘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문단에, 원해가는 너무 지친 나머지 자신이 식물을 심어 갖고 놓은 뜰을 바라보는 것도,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어, 인간을 지렁이로 본 것처럼 인간이 몸짓, 손짓에 솔직해지면 한층 다양한 것으로 변신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이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내 관념에 뭐를 담는다 이런 방식으로 보지 말고 내 신체의 꼴이 어떠냐고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로 앉아 있다 이러면 그 꼴이 뭘까? 요거 있지 않습니까? 변신의 의미를 나는 뭐라고 할까요? 나는 뭐 스피노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장자를 중요하게 생각해. 나는 뭐 영구적으로 뭐 변신 이러는 게 아니고 나는 지렁이처럼 움직이다가 요즘엔 원숭이처럼 움직여. 이런 방식으로 자기 몸
요런 걸 천천히 이거를 어떻게 쓰셨냐면 솔직하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신체 차원에서 자기를 바라보라. 그 진짜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윤영 쌤. 내가 관이다. 관이다. 그러면 아, 막혔구나. 아, 뚫렸구나. 요새 내 관으로 여기에 어떤 뭐 책임도 좀 그렇지만 뭐 어떤 반성도 뭐 어떤 속도도 요즘 다른 문제로 다가온다와 그 다음 줄에 좀 더 풍요로운 인간의 세계로 나치즘의 인종주의에 대항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문장도 대단히 어렵고 대단히 내용이 엄청 많은 문장이죠. 왜 인간이 지렁이의 모습을 하고 할 수가 있다. 학문이 입보다 더 이거 해볼까요? 학문이 입보다 중요하다라는 거는 배설되는 것, 내가 먹고 싼 것, 그것들이 길어서 다시 먹거리로 오는 것, 이 전체를 관으로서 생각하는 게 인종주의에 대항한다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가 이제 아주 그 중요한 지점이죠. 미저쌤? 네. 이게 왜 인종주의에 대해서 똥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인종주의에 대항할 수 있다. 인종주의는 이겁니다. 어, 한국 사람 아니야? 나가. 그러니까 아리아 민족 아니야? 꺼져. 이것도 어떤 배설인데 학문에 거의 주목하지 않는 이런 거라고 보고 미자 선생님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잘 연결은 안 되는데요. 이게 인종주의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나 싶기는 한데, 음, 뭐가 막혀 있는 건가?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뭐가 이렇게 뚫린 게 아니라, 그렇죠. 인종주의, 네, 좋네. 인종주의는 막혀 있는 거다. 막혀, 거기서 더 가시면 어떨까요? 네, 막혀 있다. 그쵸. 뭐가 막혀 있,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막혀, 그러니까 변비이기도 하고 아래 입으로도 항문으로 다 막혀 있으면 굶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음, 그러니까 먹는다면 어, 내가 나를 먹는 상태는 진짜 굶주리는 상태죠. 아, 이게 안데르센의 동화에도 있던데요. 안데르센 동화에 빵을 밟은 소녀 이러면 이쁜 척 음, 하다가 뭐 구두에 더러움 튈까 봐 들고 있던 빵으로 막 밟고 자기 구두 뭐 이런 거 맞나요? 요새 오늘 오전에 할 건데. 음, 아무튼 먹는 거에 대해서 경원시 한다거나 싸는 거에 음, 대해서 좀 도외시를 한다는 건 막혀 있는 거다.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걸 인종주의라고 한다. 이런 부분이네요. 그러게, 그래, 좀.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제쌤 생각을 딛고 더 가면은 왜 인종주의랑 연결되는 걸까요? 이걸 왜 풍요롭다 그럴까요? 지렁이를 생각하는 게. 오늘 제가 의기소침할 때니까. 네. 네, 힘을 내야 돼, 힘을 내야 돼. 우리 세미나 분위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인종주의는 안 풍요로워. 이제 여기 보니까 굶겨도 되는 인종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게 이제 인종주의다라고 하는데, 네네. 네네. 그거 얘기하면은 이제 생각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막 경제 봉쇄를 해야 한다는 게, 이 네네네. 굶겨도 된다. 굶겨서 저 정권을 무너뜨려가지고 다 뭐 이렇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자. 이런 것도 또 있고, 인종과는 물론 상관없지만, 근데 네. 그런 의미에서 되게 이제, 어, 일반적인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갖게 되는 윤리하고 상충하는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누가 굶고 있다 그러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거기에 먹을 거 넣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냥, 막, 그런 거 좀 생각났어요. 옛날에, 뭐,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인데, 신풍군 베커리 약사인가? 뭐, 하여튼 그런 이제 짧은 단편 소설인데, 이제 연대에 학생들을
이제 정부에서 가둬놓으니까 못 나오게 하고 못 들어가게 하고 하니까 어떤 되게 작은 빵집 할아버지가 빵을 배낭에 잔뜩 들고 막 그 문에 들어가는 거기 가서 막 기다리는 그러다가 결국은 못 넣어주고 그냥 정경들한테 먹이고 이런 소설이 있었는데 약간 누가 굶어도 될까? 누가 굶고 있는 거를 알고 있는데 그거를 방치해도 될까? 뭐 그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좋네요. 아주 좋네. 그리고 여기서 다는 거를 좀 더 해석해 볼까요? 풍요롭다. 이게 왜 그 다양한 것의 변신, 지렁이처럼 인간이 자기 몸을 바꾸는 게 풍요로운 인간? 그 쟤는 굶겨 죽여도 돼. 이런 게 아닌 게 풍요롭다지 않습니까? 그걸 풍요란 단어를 가지고 왔을까요? 정말 독해의 최상 코스를 달리고 있는 우리가 이거 막 이렇게 네. 풍요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리쌤? 이건 왜 풍요로운 것일까? 이제 먹는다라는 것을 이제 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 내가 이렇게 세계와 연결된다, 위아래로 이런 건데 세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이 관한테 먹여주고 싸는 거 받아주고 이렇게 약간 아기 키우듯이 그런 거를 좀 연상하게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세계의 풍요가 어떠한 관에도 먹여주고 어떠한 관에서 나오는 것도 받아주고 하는 그런 세계의 풍요? 이런 게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네네. 아,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이 풍요의 수준을 봤을 때 그게 나 하나의 풍요라든지 인종주의와 그러니까 개체적 풍요가 아니고 생태계 전체의 풍요는 관 하나하나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굶겨도 돼. 이런 거는 거기 맞겠다는 얘기고 세계 전체 너무 그 해석이 좋네요. 그거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쌤은 어떠십니까, 윤영쌤? 어, 너무 어렵긴 한데, 음, 그냥 학문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차별할 수 없는 게 다 똑같이 싸니까. 네, 네. 그래서 네, 이거를, 그것도 좋네. 네. 네, 차별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도 생각하고, 근데 어느 학문은 더 고귀하고,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게 막힌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 그러니까, 지금 진도 많이 나갔네요. 똑같은 구멍이야. 그런데, 들어가는 구멍은 취향, 그 다음에, 뭐, 굳이 따르자면, 이 구멍이 더 중요해. 근데, 나오는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더 고귀한 학문이 있을까? 학문이지? 그럴 때, 요게, 이것도, 요거를 얘기를 먼저 하고, 유리쌤의 풍요로 넘어가면은 이 순서가 더 이렇게 이제 스케일을 크게 이렇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불 기준으로 하면 뭐, 어린애, 노인, 아픈 사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학문을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똑같다. 그런 의미에서 그 얘가 너무 좋은데 도대체 귀한 학문이 왕의 학문은 뭐 옛날엔 귀했네요 또 보니까 그런데 그럴 수가 누구 똥이 더 귀한다 이런 거는 없다 그런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세계를 볼 때 다 다르지만 동등하다라는 것도 생각이 되고 그런 관점으로 계속 열어갈 때는 어떤 학문은 뭐 없어져야 돼. 이거는 너무 틀린 얘기가 아니라 얘 이상하지 않아? 어떤 학문은 이상하지 않아? 뭐 이런 거네. 너무 좋네. 너무. 네. 지희쌤 어떠십니까? 선생님의 그 13층 그 화장실은 빼. 뭐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읽으면서 이 페이지가 잘 이해가 안 되긴 했거든요. 안 그래도. 아, 네네. 그, 이, 지금도 잘 이해가 아직 잘 안 되긴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엉덩이가 위로 올라와 있고 밑에 있는 그림도 이렇게 엉덩이가 위로 좀 올라가 있으면 엉덩이 있는데 막 엉덩이 있는 데서 뭔가가 막 풀 같은 게 솟아난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화살표가 엉덩이를 항문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도 진짜 어, 이렇게 이 그림을 저는 이 후치하라 선생님이 너무 본인 해석하시고 싶은 대로 해석하신 거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을 요- 이렇게까지 연결이 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래서 지금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지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계속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거든요. 밑에는 다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네. 생각하면은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그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진짜 여기에서 항문 엉덩이를 위로 올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 그림 그냥 자체로 뭔가를 좀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그냥 이 책 읽으면서 제가 든 생각은 인간을 지렁이로 본다는 거 그 전제 자체가 되게 독특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지렁이하고 어디 닮은 구석도 하나도 없고 같은 수준에서 볼 수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인간하고 지렁이는. 근데 인간을 지렁이로 본다는 그 생각 자체가 인간을 더 풍요롭게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읽으면서는 이제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다른 존재인데. 네네. 이것도 좋네요. 제가 정리를 하면은 인간을 지렁이와 닮았다라고 볼 수 있다. 그 신체의 모습 어떤 부분에서 그랬을 때 그 지금 주신 그 말씀은 그 변신할 수 있겠지요. 그 문장에 대한 부연이랄까요? 변신을 뭐 청소년이 어른이 돼 이런 거 말고 인간일 수도 있고 이게 되게 저기죠. 인간일 수도 있고 갑충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지렁이일 수도 있을 때 그 인간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풍요로워진다. 그리고 이제 이용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속에서 지렁이로서의 아니면 두 발을 단 사람으로서의 아니면 뭐 나비로서의 그 인간 사이에는 아무런 존재론적인 차별을 할 수도 없고 차등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세계를 보면은 학문을 단 모든 것들이 동등해진다. 그런 연결 속에서 세계의 풍요를 다시 아까 유리쌤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요, 요 160쪽의 요 문단 너무 중요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자쌤 어떠십니까? 한 얘기이기는 한데요. 아니, 다윈도, 그 종의 기원을 읽다 보니 다윈도 되게 지렁이 연구에 되게 아, 심취했다고 하거든요. 말년에. 그러면서 왜 다윈이 그렇게 지렁이 연구에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라는 그때는 이제 그냥 듣고 흘렸는데 여기를 보다 보니 이래서 지렁이에 어, 이렇게 빠지신 건가, 다윈이?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쌤이 아까 말씀해 주신 인간일 수도 있고 갑충일 수도 있고 여기에 뭔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변신 저희가 종괴기원 얘기할 때도 변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변신 얘기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카프카 얘기를 또 하면서 인간이 갑충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그때 기억이 나가지고 그때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음, 카 작품에 네,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을 보면은 네, 원숭이가 철창 안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네, 있는데 이 손으로 바나나를 쥐고 이 다리로 어떻게 막 창살 같은 거 붙들고 좀 이렇게 뭐 우르르 뭐 이렇게 흔들고 있으니까 나를 원숭이로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원숭이가 아니면 이 창살에 안 있겠네 이렇게 갑니다. 그럼 창살 안에서 내가 원숭이기를 그만두자 이러죠. 그만두려면 어떻게 그만두냐면 원숭이 아닌 애들을 그때부터 관찰해요. 그 밖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바나나는 안 주는구나.
이렇게 가요. 그리고 주로 손가락으로는 담배 같은 걸 지내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혀를 저런 방식으로 마는구나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그 종으로서의 원숭이의 털, 다리, 뭐 엄지, 꼬리 다 있는데 그 행동을 인간이 하는 것만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러면 원숭이가 아니지 하고 진짜로 빼내주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신을 한다는 게 내적 본질, 정신적인 거, 카프카의 경우에 그거를 바꾸는 게 아니고 내 신체가 세상이랑 맺는 관계 방식을 바꾸는 거고, 그러면 이 신체가 뭐 어떤 신체든지 관계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경우는 되게 많이 가져갈 수가 있고, 그럴 때 변신 가능성이 무한하고 그런 조건에서 모든 존재적 삶은 무한하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카프카가. 그런 의미에서 아까 지니 쌤 말씀하신 것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이런 변신이라는 단어, 솔직, 다양한 이런 게 왔는데요. 아마 다인의 맥락도 또 있을 것 같고 관계라고 하든지 진화라고 하든지 동등성 여러 가지 문제도 또 재밌게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요롭다는 단어를 되게 많이 해석을 해본 시간이어서 아주 아주 좋네요. 후기를 쓰신다면 여기도 되게 오늘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굶어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그런데 162쪽에 이제 어 인종은 선민의식이다면서 음식이 30%나 버려져도 개의치 않는 인종 이렇게 되네요. 나는 그래도 돼. 이렇게 가는 이제 인종주의를 어, 버린다. 그래서 이제 162쪽 마지막에 인간은 식물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도 합니다. 이제 이게 지금 진화적으로 계속 동물을 떠나가지고 이제 식물로 이렇게 와서 식물과 다르지 않지. 단지 뿌리를 가지지 못한 만큼 식물보다 약간 뒤떨어져. 그러니까 흙으로부터 빨리 하는 식물이 더 잘하는 거지. 이렇게 가고. 그래서 그 인간은 먹는 존재라는 감각을 가진다. 요게 먹는 존재에 집중한다. 163쪽의 두 번째, 인간이 음식을 먹는 것, 존재한다는 것 매우 중요하고, 넷째 줄에 입과 학문의 앞과 뒤에는 요거. 자, 유영쌤, 관으로서의 인간의 핵심 키워드는 연결입니다. 뚫려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은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뚫려 있다가 아니고 뚫려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음 간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럼 핵심 키워드가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전 이것도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입과 학문의 입, 앞, 뒤, 그거 뒤과 뒤에는 광대하다 이렇게 되죠. 이 광대하다는 거를 유리쌤께서 풍요롭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신 거고 그 세계는 광대하다. 그러니까 나를 자기에 가두지 않을 수 있다. 광대한 세계라고 이런 세계 그 다이어너가 너무 좋았고 그 세계가 여러분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여러분의 배설물을 받아들여 준다. 그 세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책이 초반에 먹는 얘기 뭐 식물 생산하지만 이제 끝부분 어떻게 되냐면은 빼는 얘기, 나가는 얘기 이렇게 되고 이거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당신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지탱하는 광대한 세계를 학문의 입장에서는 더 선명하게 이렇게 다가온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요컨대 여기서 이제 또 끊으면 식사란 우주를 몸에 관통시키는 것. 그러니까 봉봉쌤 이 관인데 들어갔다 나가는 이게 우주가 이 관으로 들어갔다 나온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지금 그림이 우리가 그릴 수 있죠. 앞부분에는 먹거리 하나가 들어갔다 나가는 줄 알았는데 이 163쪽에 오면은 이게 지금 동시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게 지금 먹고 싸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다 열린 건 아니에요. 닫고 열고 하고 이제 조절을 하죠. 그게 동시 사건이니까 아까 그거 우리가 토론할 때 그것도 너무 좋네요. 그 중단 없이 연결이 되고 있는 와중에 우주적 사건이고 내가 그 오징어 한 마리를 입에 넣어도 우주가 몸에 들어오는 것과 같다. 이래서 식사란 우주적 사건,
그래서 장대하다. 지금 이게 앞에 앞문단에 광대하다, 장대하다. 국어 시간입니다. 동의어를 많이 알아두자. 풍요롭다. 이렇게. 어, 가고 인간은 혼자 식사를 할 때조차 고독하지 않다. 우주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홀리하게 쓰신 거죠. 성스럽고 이게 되게 신성하고 그래서 똥 얘기에서 우주 얘기로 갑니다. 그래서 혼자 저는 그 고독한 미식가 그것도 뭐 트렌디하다 그 시대 분위기를 방랑하다 바쁘고 혼자 먹고 그거보다 좀 생각할 게 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도 들고 그게 되게 뭐 뭐, 꼭 레스토랑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가다가 동네 식당 가고 한국평 같은 거도 보면 제가 아는 식당에 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그 헌법재판소 뒤에 그런 데 아니 그런 데라든가 그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데에서 혼자 먹는다는데 그런 것도 재밌게 읽을 땐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거의 의식하지 못하지만 이러면서 실제로 몸이 우주다 이러고 이 안에 진짜 이 몸이 우주다를 공미숙 선생님은 세균이나 이런 게 이제 다 남이니까 이게 타자들의 공동체 이런 표현으로도 선생님이 설명을 하시죠. 내가 이미 나 아닌 것들을 드글드글 끓고 있는데 뭘 나 이러면 세균의 생태계다 이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몸의 주인이 세균이지. 그러면 얘를 잘 돌보고 얘를 그 훌륭한 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우주적 일이지. 이래서 이 몸에 대해서 이제 주인을 바꿉니다. 그래서 적어도 소독, 살균, 멸균 이래서 그게 아니고 164쪽에 세균에게 살기 좋은 집을 제공하자. 그래서 이제 학문되니까 세균도 이제 금방 떠오르고 이렇게 뭐 부패라든가 소화라든가 더 떠오르면서 식사는 여기가 이렇게 자 먹거리에 대한 정의가 있었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게 된다는 미제쌤 말씀 너무 좋죠. 너무 좋고 그런 것처럼 먹는 걸 정의하게 되고 그러니까 먹거리도 정의하게 되고 인간도 정의하게 되고 이제 여기는 식사인데요. 먹는 게 인간이 생장하기 위한 활동인데 인간의 생태계를 가꾸는 활동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자기라고 하는 요 나를 돌본다 이게 뭐 내 개성과 내 외모를 뽑는다 이런 게 아니고 요 안에 있는 세균을 좀 잘 살다가 이렇게 잘 나오게 하는 일은 우주적 미션이니까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요런 마음으로 뭐를 하라라고 하면서 장내세균이다 장내세균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연료 주입이 아니다. 막 에너지 바 먹고 어, 그것은 생물들의 자체가 자신의 신체를 통과하는 은혜다. 진짜로 성스러워집니다. 우주부터는 이게 다 홀리한 일이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세균들에 먹혀 옮겨지고 그 세균의 사체에 둘러싸이면서 음식물은 새로운 세계로 여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관으로서의 인간이라는 거를 민영쌤이 이제 제목이 아주 좋죠. 그거를 딱 잡을 때 이게 나라고 하는 주체성, 그러니까 나의 주인을 바꾸는 문제죠. 주인을 바꾸는 문제. 주인은 뭐냐면 우주가 주인이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균이 주인이고, 먹거리가 주인이고, 우주가 풍요로운 게 중요하니까 나는 관으로 그거를 잘 일으키게 해야 되는 임무가 있고, 그리고 그 들었다 나가는 건 되게 은혜로운 거고,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은 인간 주도적인 행위가 아니다. 요게 아까 우리가 요리, 의뢰 요것도 포함해가지고 식사는 중요한 단어예요. 주도적이 아니다. 주도적이 아니고 세계에 자신을 맡기는 현상. 그래서 먹는 건 우주적 사건. 나는 우주라는 생태계를 가꾼다. 그 다음에 먹는다는 것 자체가 나를 세계에 맡긴다. 요 이미지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나를 맡긴다, 세계에. 네, 진기세? 이 부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우리가
많은 것들을 정말 우리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내가 이제 먹는 게, 그러니까 뭐 어디서 오고, 뭐 그리고 뭐 그러니까 먹는 거만 생각했지, 진짜 그 배설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먹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거 생각 못 해봤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세계에 나를 맡기는 거라는 것도 진짜 생각 못 해봤던 건데, 세균한테 살기 좋은지,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것만 위주로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이 책 읽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생각, 어쨌든 제가 이렇게 뭔가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못 빠져나오는 게 이런 것 때문이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돼서 이 책이 되게 좀 의미가 있기도 했었어요. 네. 네. 아주 좋죠. 이게 그 내 문제야, 내가 어떻게 해야 돼가 아니고 꼭 해야 되는 건 먹는 거고 그거보다 더 잘해야 되는 건 싸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한문에 더 가치 평가를 더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럴 때 그건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렇게 소박한 일반 눈으로 저의 이렇게 그 천한, 일천한 언어로 이렇게 바꾸면은, 그러니까 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우주적 문제니까 단위를 거기서 생각을 하고, 내 문제를 맡기는 방식으로 좀 가져가고, 그래서 다시 윤영쌤의 말씀으로 많은 문제가 있죠. 숙제도 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뭐 돈도 벌어야 되는 그 모든 것도 가능하려면 일단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윤영쌤 이걸 뭐 맡기는 건데, 공부하고, 돈을 벌고, 친구랑 뭐 좀 놀고, 이거 다 맡기는 행위가 근본에 있는 제가 윤영쌤의 과제를 읽고 생각한 거는 그거의 연장인데, 요까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럼 진쌤, 더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먹는 게 기본적으로 맡기는 건데 다음 건 어떻겠어? 되게 운명론이랄까요? 어떻게든 되겠지도 있고 아까 진심께서 그 자제분들 얘기하실 때 다 컸고 알아서 뭐 잘 살겠지만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진심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뭐 여기서 뭔가 걸려 있긴 하는데, 뭐 먹는 걸 얘기를 할 때 애들한테 이제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먹는 게 안 좋고 얘기를 할 때 계속 먼저 이제 제가 말로 하게 되는, 그렇게 하면 건강에 안 좋아, 건강에 안 좋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그러니까 먹는다는 거, 그게 내 건강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관점을 이제 못 벗어나기 때문에 다른 말이 안 나오는 거고, 먹는다는 걸 다르게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그러면은 내 건강에 좋은 거면은 뭐 해도 되는 거라면, 여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뭐 금방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걸 이 책에서 먹는다는 거, 뭔가를 다른 방식으로,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정의를 함으로써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네네. 이게 신선하기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나는 건강해야 돼요. 왜냐면 우주를 풍요롭게 해야 되니까 일단 나는 내가 건강해야 돼. 내가 안 건강한데 어떻게 우주가 풍요로워하죠? 이 관이 건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건강에 안 좋은 게 맞는 말이다. 근데 누구 건강이 아니면 너 말고 우주 건강이 안 좋아. 그거 좀 잘 먹어. 요런 문제네요. 요런 문제.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요 부분을 이렇게까지 온 거는 아까 자기 책임이라고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또 더 벗어났어요. 나를 맡기는데 내가 책임의 주체가 될 수가 없죠. 나의 생사를 결정하는 게 저쪽에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맡겨졌으니까 나를 책임질 대상은 우주죠, 우주. 그래서 지금 이 입, 학문,
우주? 그래서 자기라는 단어를 이제 계속 저의 독해에서는 걷어가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고, 그러면 아까 그 윤영 쌤 어떠십니까? 윤영 쌤 지금. 어, 이게 너무 확 광대해져가지고 좋네요, 강대. 먹는 게 이 정도의 일이었나 싶어서 좀 놀랍긴 한 것 같아요. 음, 네. 음, 그래서 오히려 근데 자기가 없어지게 되니까 여기서 그럼 나의 의미가 우주가 될 수 있나? 이게 조금, 나는 관리자. 생태계 관리자. 음, 그러니까 이 역할이 작지 않다. 지금 문제가 지금, 어, 내가 매우 중요하다. 그 윤쌤이 하신 거죠. 왜냐면은 이 관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러면 어떠십니까? 근데 이 책의 처음에 어떻게 그러면 그거를 다 트랙터로 뭉개했을까? 이게 좀 몬스터가 이걸 왜 어떻게 다 뭉갤 수 있을까? 있었을까? 그 시작 네네네. 전에. 네, 네네.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 그, 네, 그 회복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지금 그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일이 됐을까? 이걸 왜 막을 수가 없었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로 그 후지아라 선생님이 가진 어떤 역사적 감각인데 일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어, 그 어떤 역사관이 일이 이렇게 되는 데는 다 우연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역사관도 있고. 그러니까 과거를 봐야 되는 게 지금 이 필연이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후지아라 선생님은 이 어떤 필연이 있어요, 여기. 이게 지금 어떤 편향이 걸렸는데 그게 뭐냐면은 생각을 너무 안 했네. 굳이 말하자면 그 직효 때문에 생각을 너무 안, 그러니까 느긋해라, 멈춰라.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그 쉬는 시간 이후에 다음 장으로 가야 되는데 왜 끝에 교육이 나오냐면은 배우고 생각을 안 하는 게 트랙터가 이렇게 트랙터의 봉봉쌤의 10월 10일 과제 제목이 기술의 성질입니다. 기술의 성질. 그러니까 그 기술의 어떤 성질이 생각과 성숙과 배움과 또 그런 성질이 그 기술에 부여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다고 다시 먹는 문제로 요런 거죠, 인형쌤. 그리고 이제 일단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는 후지아라 선생님 인데는 맞지 않아요. 똥만 잘 싸도 된다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소박한 결론이 있을까? 저는 이것도 되게 좋았는데, 뭐, 그 똥을 변기에 앉아서 그냥 화장실 안 막히게 잘 싸면 돼요, 잘 싸면. 어, 좀 세상에 도움되는 똥을 좀 싸. 플라스틱 그만 먹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인형쌤 우리 더 생각해 볼까요? 연결되어 있다고 할 때,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죠.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 싶고, 제가 이 앞 시간을 끌어온 거는 윤영생께서 윤영생 과제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본 거예요, 어제. 준비를 해 본 거고, 그거는 그 먹는 일을 생각한다는 거에 근본적인 이걸 준비를 했는데, 오늘 세미나 시간에는 싸는 거에 더 얘기를 많이 하게 돼가지고 되게 기쁘네요. 먹는 것보다 싸는 게 더 중요하다 해서 지금 그 책이 마무리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5분만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